대여금과 차입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여금이라고 하는 친구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줌.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빌린 겁니다. 그러면은 차입금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부채가 되는 거고요. 대여금은 빌려준 거니까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자산이 됩니다. 자, 분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래처 화산상사에게 6개월 후 회수 예정으로 100원을 대여해 줬습니다. 빌려준 거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100원이 나가고요. 차변에 대여금 써주는데 6개월은 단기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 이내면 단기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보다 더 위면요. 1년 초과면은 장기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화산 상사에게 2년 후, 그럼 일단 1년보다 위니까 이거 장기죠. 회수 예정으로 100원을 대여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100원, 차변에 장기 대여금 100원입니다. 거래처 걸고요. 다음 거래처 화산 상사에게 6개월 후 회수 예정으로 100원을 대여해 줬습니다. 근데 자, 선이자 20원을 제외했다. 그러니까 먼저 그냥 이자 20원 떼버렸다 이거죠. 우리가 돈을 대여라는 건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받는 거면은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 그래서 20원을 제외한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건 대변에 보통예금 20원 제외한 80원부터 제공을 하고 난 단기 대여금 100원을 빌려준 거예요. 거래처 걸고요. 근데 내가 먼저 이자 수익을 20원을 받게 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선이자 수취 분계라고 합니다. 자, 화산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 대여금 1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이건 과거 거래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내가 돈을 100원을 빌려 줬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처리해 놓은 건데 이 대여금 받으면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 걸어 주시고요. 차변에 현금입니다. 이 거래처가 여기로 가야 돼요. 다음 화산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 대여금 100원과 이자 2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네요. 그러면 현금으로 120원 다 받은 거죠. 그럼 내가 예전에 돈 내보내고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게 100원이 있으니까 단기 대여금 100원을 적어줍니다. 거래처 여기에 걸려야 돼요. 그리고 이자 20원도 같이 현금으로 받은 거니까 요건 수익이죠. 이자 수익 20원입니다. 자, 화산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면 수익이죠. 그러면 우리 수익은 대변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자 수익 30원. 나중에 받는다고 하는 거나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미수금 계정 과목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신한은행에서 100원을 7개월간 차입은 빌린 거죠.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바로 보통예금 계좌에 넣은 거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 100원. 그럼 우린 이건 지금 7개월간 빌린 거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원 거래처 걸어주시고 부채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신한은행에서 100원을 12개월간 즉 12개월이면 1년이죠. 1년이면은 장기죠. 그쵸? 차입하여 현금으로 받아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보통예금 계좌에 돈 들어온 거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0원, 대변에 장기로 빌린 거니까 차입금 100원 거래처 걸어주시면 됩니다. 남은 문제들 조금 복잡합니다. 가볼게요. 대림은행으로부터 원금 100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수수료 5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사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단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 이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당좌 예금 계좌로 들어온 돈은 95원이죠. 수수료 5원 떼고요. 비용 발생 이렇게 시킵니다. 우리가 빌린 원금의 단기 차입금은 100원이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원만큼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옆에다 제가 순서 다시 써볼게요. 당좌예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당좌예금은 들어오는 돈이 95원이고요. 수수료 차감했다라는 거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5원. 그리고 나서 우린 지금 단기로 차입을 했습니다. 금액은 100원입니다.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대림은행이 되겠죠. 다음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입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거예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 차변에 이자 비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빌린 거니까 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동은행에서 1,000만 원을 2개월간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이자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냐? 돈을 빌리고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이체가 된 건데 이자 50원을 뗐습니다. 그러면 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950만 원이고요. 차변에 선이자 먼저 뗀 거죠. 이자 비용 50원. 그리고 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돼요. 거래처 걸고요. 자, 위에 있는 거 한번 순서대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먼저 9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이자 50만 원을 뗐다라는 것 자체가 이자 비용이죠. 왜냐면 차입금은 내가 빌린 돈이니까. 비용 50. 다음에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게 1억이죠. 1억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상환에 따른 은행 수수료 38만 원, 이자 비용 105만 원을 포함해서 1억 14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 즉 수수료 처리하라 이거죠. 분개 쪼개서 해볼게요. 과거에 나는 돈을 빌린 내역이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처리한 거죠. 1억을. 근데 오늘날에 와서 보통예금으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얼마냐면 차입금으로 1억 빌린 거랑 수수료랑 이자 비용 다 합해서 1억 143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단기 차입금은 1억을 빌렸으니까 1억만 빠져나가면 되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사변에 1억입니다. 거래처 걸고요. 은행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 금액은 38만 원. 이자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비용의 발생은 사변이죠. 이자 비용. 금액은 105만 원 처리해 주시면은 분기 처리 끝난 겁니다.